정호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 거 기억하니? 엄마, 지금 호텔에서 휴식 중인데 왜 전화했어요? 국제 로밍 요금 장난 아니에요. 엄마 생일에 전화 요금이 아깝다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망하다고? 배은망덕한 놈.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구나.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박말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4살인 말순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 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문득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떠나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그래도 이 집과 밭이 나랑 같이 늙어가 주니 든든하긴 하다. 말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릎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뻐근해지는 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손수 가꾼 배추밭이 푸르게 자라고 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순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은 여전했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시금치와 물을 넣고 두부 한 모를 잘라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는 이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들 정우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된장찌개 끓였어? 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작은 부엌이 온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말순 할머니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득 찬장 위에 놓인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살 정호가 말순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정호는 엄마 나 커도 엄마랑 같이 살 거야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1년에 두세 번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정우를 키우기 위해 논밭일부터 시장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어루만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쌀쌀했습니다. 빨래 집게를 끼우며 문득 생각해보니 이 빨래들도 모두 자신의 것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작업복, 아들의 교복, 손자들의 작은 옷가지들로 빨래줄이 가득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아, 오늘도 혼자 빨래 널고 있네? 그럼 나 말고 누가 널겠어? 말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한 집에 살면서 손자까지 돌보고 있어서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시끄럽다고 투덜거리긴 하지만 말순 할머니가 보기에는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또 애가 깐깐하다고 투덜거리는데 그래도 매일 얼굴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순이 너는 외롭지 않아? 그 한마디에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가 외로워. 나는 괜찮아라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김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귓가에 맴도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말순이네 아들이 또 처갓집 갔다더라. 추석 때도 안 왔다면서? 아이고, 그런 자식 둬서 뭐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박 할머니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처갓집은 하늘이고 시댁은 원수 취급이야. 우리 때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이 말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시어머니 밥상을 먼저 차리고 나서야 우리가 먹었는데 지금은 반대지. 며느리가 왕이고 시어머니는 머슴이야. 할머니들의 대화가 자신의 이야기로 흘러갈 때마다 말순 할머니는 괜찮은 척 웃어넘겼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일까요? 그저 가끔 얼굴이나 보고 싶을 뿐인데 그것마저 욕심인 걸까요? 최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들이 장가가면 다 그런 거야. 대신 우리라도 의지하고 살자.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혈육의 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을 누가 메워줄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효도 관광상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친정,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만 가득했습니다. 처갓집 할머니를 부축하며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손자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나도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말순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같은 할머니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고작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천지 차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아, 우리 정우 어쩌면 좋겠어.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효성스럽더니 장가가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잘해준 게 죄였을까?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혼자 된 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꿈속에서 어린 정우와 함께 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우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여전히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말순 할머니의 마음도 그만큼 쓸쓸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김장용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지나다니는 차가 없는 골목길이라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의 검은색 승용차가 대문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우가 왔네. 말순 할머니는 급히 앞치마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 민준이와 5살 손녀 소은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진심 어린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이 낯선지 엄마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서 들어와, 들어와. 말순 할머니는 온 얼굴에 기쁨을 담아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정우 가족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고 말순 할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가서 음료수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뒀으니까 많이 먹어. 하지만 아이들은 시골 과자보다는 엄마가 챙겨온 도시 과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꺼낸 포장된 과자를 보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이들이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져서요. 시골 음식은 짜고 달아서 몸에 안 좋다고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 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이번에 처가 식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께서 환갑 기념으로 온 가족 여행을 계획하셨거든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수진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도 엄청 좋아해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서 벌써부터 신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1등석으로 예약해 주셨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런 내용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또 처갓집이야.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겉으로는 기쁜 척 해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이에요. 오사카, 교토, 도쿄까지 다 돌아볼 거예요. 정우가 설명하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달력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건 바로 자신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75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복잡한 여행보다는 이렇게 평화로운 게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면 몸만 고생하시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니요. 마치 자신은 세상 구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여행을 꿈꿨고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정우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엄마 항공편이 이미 다 예약돼서 처가 아버지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라서 취소하기가.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생일이야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환갑은 일생에 한 번인데.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말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보다 처갓집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우리가 여행 가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신문이랑 우편물 쌓이면 도둑이 들었나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부탁드려요. 정호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집 보는 역할 정도의 존재였을까요? 가족여행에는 끼워주지도 않으면서 집이나 봐달라는 부탁은 서슴없이 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참 어머님, 저희가 여행 가는 동안 혹시 급한 일 있어도 연락 자주 하지는 마세요. 국제 로밍 요금이 비싸거든요. 정말 응급 상황 아니면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은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안부가 궁금해서 안부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부담스러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말순 할머니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내 생일은 어떻게 하고? 왜 항상 처갓집만 챙기는 거야?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습관이 이런 순간에도 말순 할머니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가자. 오늘 저녁에 쇼핑 가서 여행용품 사야 하니까 빨리 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숙제를 끝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색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 엄마. 저희 집 열쇠 하나 드릴게요. 화분 물 주시고 혹시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요. 근데 아무나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도난당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서운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여행 잘 다녀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이야기만 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정호 가족이 떠나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조금 먹다 만 과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처갓집이구나.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달력을 보며 자신의 생일에 동그라미를 그려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동그라미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75번째 생일을 혼자 보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가족이 신나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정말 자신은 그런 존재일까요? 조용히 있어야 하는,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75번째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마음까지 우울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아들에게서 온 생일 축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쯤에는 연락이 오겠지. 말순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서라도 생일상을 차려보려고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은 밥상 앞에서는 도저히 젓가락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차가웠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 거 기억하니? 아, 엄마. 지금 호텔에서 휴식 중인데 왜 전화했어요? 국제 로밍 요금 장난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전화 요금부터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생일이라고 연락했는데. 아, 생일. 그런데 엄마 지금 여행 중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돌아가서 축하해드릴게요. 그리고 급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요금이 너무 나와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5번째 생일에 아들에게 듣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너를 낳아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이제 엄마 생일에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처가 식구들이랑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정호의 말에 말순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망하다고? 그럼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엄마는 창피한 존재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네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병 앓을 때 간호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 팔았던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여행에서 돌아가면 이야기해요. 감정적이라고? 내가 감정적이야? 내 새끼가 엄마 생일도 까먹고 전화요금 아깝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 네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 데려갔나? 네 학용품 사주려고 내 옷 한 벌 새로 사는 걸 몇 년씩 미뤘는데. 엄마,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정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처가 식구들이 더 중요하구나. 엄마는 이제 남이구나.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네가 이런 놈인 줄 몰랐다.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엄마가 죽어도 니는 처갓집 일이 더 바쁠 거야. 말순 할머니는 울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니를 너무 잘해준 게 죄였나?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네. 좋아, 이제 알았다.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구나. 혼자 남은 거실에서 말순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함께 깊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내 인생 내가 살란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이렇게 외로운 생일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중얼거리던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 갑자기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정호야, 네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다. 말순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마을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무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하고 밭 다 팔고 싶어요. 예. 어르신, 이게 큰 결정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집은 마을에서도 제법 큰 편에 속했고 밭도 상당한 면적이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꼭 팔아야겠어요.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다 팔아삐고 내 인생 내가 살란다.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혹시 자제분께는 말씀드리셨나요? 이런 큰 결정은 가족과 상의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밭인데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죠. 어차피 관심도 없으니까. 직원은 말순 할머니의 단단한 의지를 느끼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가를 알아보고 매매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평소 말순 할머니를 아끼던 이웃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집을 파는 거야? 왜 갑자기? 이웃집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놈이 너무했어. 내 생일에 전화했더니 전화요금 아깝다고 하더라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망하다고.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무슨 조상이야? 관심도 없는 놈한테 뭘 물려줘. 내 남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고 말순 할머니의 통장에는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정호 가족이 일본 돌아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소문이 있다네. 정호는 운전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엄마가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릴 분이 아닌데. 그냥 동네 소문일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핸드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야, 여러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부동산에서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고. 설마요. 엄마가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하실 리 없어요. 정호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여행 중에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좀 차갑게 대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호는 서둘러 짐을 풀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수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행 중에 전화요금 아깝다고 했으니까 화가 난 거 아니야?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정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도착한 순간 정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문에는 매각 완료라는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낯선 차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젊은 부부가 집 구조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정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호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전 집주인의 아드님이세요? 저희가 이 집을 매입한 김 씨입니다. 정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 할머니께서는 이틀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시내 원룸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았던 집, 언젠가는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이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밭도 파르신 건가요? 네, 인근 농장에서 사들였다고 들었어요. 정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과 밭을 합치면 거의 3억 가까운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말순이가 시내 원룸으로 이사 갔다더라.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정호야, 네가 엄마한테 너무했다. 김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정호는 위축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생일날 전화했는데 전화요금 아깝다고 했다며?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망하다고도 하고. 아이고, 그런 소리를 들은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 정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간 정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박말순 할머니 말씀이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 직원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무려 100억이 넘더라고요. 집과 밭 외에도 시내 상가 건물이며 주식이며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이라고요? 네, 남편분께서 젊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투자를 많이 해두셨나 봐요. 할머니도 그동안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정리하면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정호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동안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계신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뭐라고? 100억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정호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그런 돈이 있으신 줄 몰랐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우리가 그 돈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100억이야, 100억.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수진아, 일단 진정해. 엄마를 찾아서 이야기해보자. 진정하라고? 지금 100억이 날아간 건데 어떻게 진정해? 당신이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생일날 전화요금 아깝다고 한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수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맨날 처갓집만 신경 쓰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정호도 점점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도대체 왜 그동안 숨기고 계신 거야? 100억이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었잖아.
수진이 더욱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대출받고 집 월세 때문에 쪼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10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동안 우리한테 용돈도 안 주시고 명절 때 용돈 봉투도 안 주시더니 알고 보니 100억의 재산 가셨잖아. 이게 정상이야?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다. 엄마를 어떻게 찾아야 하지? 수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산 게 뭐야. 100억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쪼들리게 살게 했어. 이건 학대야, 학대.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다퉜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말순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라진 100억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미 연락처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정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호야, 네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대하니까 마음이 돌아선 거지. 처갓집만 챙기고 친어머니는 뒷전으로 두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 박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말순이가 그렇게 큰 부자였는 줄 몰랐네. 그런데도 니한테는 한 푼도 안 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정호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돈 때문에 자기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식으로서 잘하는지 시험해 본 거 아니겠어? 그런데 니는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야. 할머니들의 말 하나하나가 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요? 집에서 수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기적인 분인 줄 몰랐어. 자식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100억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거야? 그날 밤 정호는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새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까지 모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진짜 자식의 사랑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밤잠을 설치며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호 부부의 초조함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야겠어.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탐정까지 써야 해? 엄마가 그렇게 멀리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때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죠?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여행 동호회에 다니는 김영자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부산에 와 계세요. 온천 여행 중이시거든요. 부산이요? 엄마가 여행을요?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지내시던 어머니가 여행을 다니고 계시다니요. 네, 할머니께서 요즘 정말 활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아드님께 연락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할머니가 내일 서울로 가신다고 하시네요. 서울요? 뭐하러 서울에? 글쎄요, 자세한 건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아,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오후에 강남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네요. 김영자는 카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메모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할머니 표정이 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결연해 보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 카페라니. 어머님이 그런 곳에 가실 분이 아닌데.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정우와 수진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렀지만 이미 말순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 입던 소박한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계신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정우가 다가가자 말순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네. 앉아라. 엄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왜 연락도 안 받으시고. 말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정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걱정은 무슨. 니들이 나를 걱정한 적이 언제 있었나?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더 잘하겠다고?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는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일 때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처갓집 일만 신경 쓴 것도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냥 집 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고? 말순 할머니가 수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 시골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고, 복잡한 여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기회? 말순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건 기회가 아니라 내 돈이지. 100억 있다는 거 알고 나서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정우와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만해. 말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니들이 갑자기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다 알고 있어. 말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내 재산 처리에 대해서 말이야. 정우와 수진의 눈이 서류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한테, 니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말순 할머니의 말에 정우와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어려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원도 지을 거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만들 거야.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말순 할머니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거야. 처갓집만 모시고 친어머니는 내팽개치는 게 가족이야? 정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니들이 나한테 준 상처는 돈으로 메워지지 않아.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수진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이래서 시골 노인들은 안 된다니까. 이기심만 가득해서.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쓰러질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식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니들 본 모습을 보는구나.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정우가 다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말순 할머니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나는 니들과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말순 할머니는 당당하게 카페를 나섰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말순 할머니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도심의 활기찬 에너지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뒤에서 정우가 따라오며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우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말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선 말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의지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네. 자식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남은 건 내 삶뿐이야. 호텔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부동산 매매로 얻은 돈에 더해 남편이 남겨준 유산까지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서울 시내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깔끔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아픈 자신에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짐을 정리하면서 말순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한글 공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들, 해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한글 교실과 컴퓨터 기초반, 그리고 노인 합창단까지 3개의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다니. 한글 교실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교실에는 말순 할머니처럼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희랑 같이 여행 모임도 하시지 않을래요? 같은 반 김옥분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집에서만 지내다가 갑자기 여행을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행 경험이 없어서 저희도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어디든 가요. 부산, 경주, 제주도까지 다녀왔어요. 옥분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말순 할머니는 여행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여행지는 경주였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풍경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컴퓨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여행 사진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75세에 처음 가본 여행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불국사의 석탑을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블로그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글 읽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보며 말순 할머니는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순 할머니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느끼는 두근거림과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비행기 무서워하시는데 같이 간 젊은 가이드가 감탄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말순 할머니는 한라산 등반에도 도전했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1100고지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이야. 말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니까. 봉사단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라서 더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연극 관람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연극이었는데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극장을 나서면서 옥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래요? 응,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살아있는 눈빛이야. 그 말을 들으며 말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뒷전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정우와 수진의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유산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신,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아. 수진이 한숨을 쉬며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수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해. 정우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자신도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수진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냉정한 선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 할머니께서 요양원을 하나 사셨더라고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을요. 요양원을요? 네, 그리고 독거노인 복지시설도 여러 개 인수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사회복지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우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75세 할머니의 늦은 사회공헌, 100억 기부로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말순 할머니가 설립한 사랑나눔 재단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우가 아는 어머니와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야? 사진 속 말순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수진도 기사를 보더니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자식은 내팽개치고 남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주다니.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아이들 들어.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0억이라는 거액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회사에서 정말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정우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렸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좀 나오지만 앞으로가 문제야.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100억을 가지고 계시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우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재단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나눔 재단입니다. 혹시 박말순 이사장님 계신가요? 아들 정우입니다. 잠시 후 말순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 제발요. 우리도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말순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야, 네가 정말 깨달았다면 내 사무실로 와라. 수진 씨도 같이.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돈 달라고 오는 거라면 오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부르는 거야. 이틀 후 정우와 수지는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라. 말순 할머니는 정장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지만 말순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어. 돈 얘기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 말순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정우와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인데. 친아들? 말순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친아들이라면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거다. 생일날 전화요금 아깝다고 하는 게 친아들이야?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의 일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는 니들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알아?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니들 없어도 난 행복해. 여기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도 보람 있어. 정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정우야. 이제 나는 니들과는 다른 길을 갈 거야.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랑나눔 재단은 이제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서 독거노인 복지 사업을 펼치는 큰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새로 들어오신 할머니가 계세요. 혼자 사시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계셨는데 퇴원 후 갈 곳이 없으시다고 해요. 직원이 말순 할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요양원 2층 새로 마련된 방으로 향한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곳 이사장 박말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새로운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말순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 할머니는 1층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한글 교실 날이었습니다.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재단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편지 쓰기를 연습해 볼까요? 말순 할머니가 칠판에 글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교실에는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손자한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쓸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말순 할머니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지역 요양원 시찰이 있고 모레는 새로운 복지시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일정이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말순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매일 만나는 어르신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요. 아직 취업도 못했고. 그런데 엄마, 저는 돈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정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 그냥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어서요. 신문에서 엄마 기사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정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수진이는 저희 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놀랐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수진이가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만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효도가 뭔지. 너무 늦었지만요. 말순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이제 너 없이도 행복해.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알아요, 엄마. 엄마가 정말 멋있어 보여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말순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달라졌다면 가끔 이곳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말이야.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도울 수 있을까요? 할 일은 많아. 어르신들 산책 도와드리기, 식사 도움, 청소. 힘든 일들이야. 해보고 싶어요, 엄마. 정말로. 말순 할머니는 정우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예전과는 다른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와봐.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다른 봉사자들과 똑같이 해야 해. 네, 엄마. 고맙습니다. 그 후로 정우는 매일 요양원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정우를 좋아했습니다. 정우야, 네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네. 말순 할머니가 어느 날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정우는 정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말순 할머니와 정호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함께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도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사는 거였구나 싶어요. 말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정호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요양원을 물들이는 가운데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매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